어쩌다 혼자 여행 최지은 에세이. 오늘은 첫 장, 여행에서 얻은 것들 첫 번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첫 비행 초심자의 행운.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내가 영국행 첫 비행기를 끄는 것도, 거기서 친구를 만난 것도, 인도와 터키를 다녀온 것도 우연한 점들의 연속이었지만 그 점들을 이어보니 현재가 됐다. 그저 이뤄지는 인연과 우연은 없다는 내 삶의 지로는 여행을 통해 완성됐다. 내 첫 비행기는 꽤 먼 거리를 가는 영국행 비행기였다. 경유지를 포함해 거의 20시간이 걸렸던 듯하다. 하지만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었다. 사하라 사막을 만든 마이클 폴린을 만나리라. 영국 BBC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방송 일을 배우자.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나는 왠지 가기만 하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이것저것 잘 것도 없었다. 그렇게 20대 초반 PD를 꿈꾸며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카메라 하나 들고 준비 없이 영국으로 건너갔다. 영국 땅에 닿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런던 중심지 트라팔가 스퀘어에서 연말 행사가 열렸다. 12월 3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타종 행사 때처럼 3355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사람들을 헤치며 영국 체험하기 첫 시도를 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날 것 그대로의 외국어를 음악처럼 즐기며 타국에 왔다는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행사가 끝날 때가 되면 붐벼서 집에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일찍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러 갔다. 그리고 지갑을 찾는 순간 현기증이 났다. 아뿔싸. 마침 책상을 사려고 뽑아둔 나름 거금이 담긴 지갑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주위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목이 맺고 불빛은 눈물에 번져 뿌옇게 흐려졌다. 달랑 500만 원 들고 영국에 왔는데 어쩌지?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으로 다가왔다. 학비는? 집세는?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지?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영어 실력은 토익 600점과 생활 영어가 전부였다. 나는 바로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녔다. 지갑을 분실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Do you have a vacancy?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나요? 구인 메시지가 붙어 있건 없건 가게랑 가게는 다 문을 두드리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지 물어봤다. 그렇게 일주일을 돌아다닌 끝에 샌드위치와 피자를 파는 가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 비자는 일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했다. 모든 게 결정되고 사장과 악수를 하니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일단 영국에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자. 나는 목표와 하고 싶은 것들을 적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선 작은 텔레비전을 마련했다. 그러고는 영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데 골몰했다. PD가 되기 위한 나름의 준비였다. 그러다 보니 영국인들의 문화가 보이고 영어 발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살아있는 영어에 대한 갈증이 커졌고 각종 커뮤니티에 눈을 돌렸다. 경전을 공부하는 공부 모임에 가입했고 중국인 심화 영어 스터디에도 참여했다. 초심자의 행운은 이곳에서 기가 막힌 인연을 만나게 해줬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각본을 쓴 작가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영화 각본 작가라니, 영국 커뮤니티도 아닌 중국 모임에 이런 분을 만나다니. 마이클 폴린 PD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감은 영국인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되기 시작했다. 뭔가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국에서의 시간, 공기, 사람들의 표정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나는 이토록 좋은 기회와 함께 카메라를 분실하는 시험에 들게 됐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만의 신화를 만드는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의 선택을 하게 된다. 나는 무엇을 택했던가? 비싼 카메라를 장만할 수 없었기에 다큐멘터리 대신 제작 대신 눈과 가슴, 노트에 기록 영화를 담기로 했다. 일종의 타협이었다. 문화의 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언어를 배우고 예술과 일상을 즐겼다. 시간이 지나니 점점 다양한 사람을 알게 됐다. 영화관에서 일하는 친구 덕에 영화를 무료로 감상하고 해리포터 첫 시사회에서 배우들을 보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트라팔가 스퀘어 피자헛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매일같이 받아오는 피자를 쉐어하우스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 심지어 영국 최고의 부촌에 위치한 뷰티숍에서 브루나이 왕비를 만나기도 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진 경비로 틈틈이 영국을 돌아다녔다.
영국 생활 후반기에 얻게 된 새로운 아르바이트는 이전보다 급여가 더 높았다. 여기에 집기들을 팔아 마련한 비용을 보태 프랑스를 기점으로 3개월간의 유럽 여행을 시작했다. 프랑스 파리에선 물랭루주에서 댄서로 일하는 친구 집에 일주간 머물며 그 친구의 삶을 얻기도 했다. 러시아에서 무용을 전공했던 그 친구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었다. 영국에서 배우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해 프랑스에 와 물랭루즈에서 춤을 추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빨래 건조대에서 티팬트를 들어 보이며 공연 보러 오라고 말을 못하겠어. 나 이런 거 입고 춤춰. 라고 말하는 친구의 눈동자에서 슬픔과 꿈꾸는 청춘의 빛남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9시간 동안 90도 각도의 등받이가 있는 버스를 타고 도착한 프라하에서는 여행 왔다가 너무 좋아서 아예 정착했다는 한국인, 연인을 만나러 왔다는 프랑스 사진작가, 아이를 낳고 첫 가족여행을 왔다는 젊은 부부를 만났다. 그들을 보며 나는 언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영국과 유럽에서의 시간은 이후 10여 년의 세월 동안 1000일이 넘는 여행으로 이어졌다. 인생은 관점을 바꾸면 더 재미난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였다. 일상을 살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디론가 공간을 옮기고 나면 새롭게 나타나는 경험을 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프라하를 다시 찾았다. 10년 전 여행하며 만났던 그 사람들은 없었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낯선 장소에 가고 색다른 경험을 했다. 역시 감동하고 사랑하고 전율했다. 또한 치유됐다. 나의 첫 여행은 꿈을 찾아서였다. 그런데 돈과 마음을 잃고 고난과 화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날 즈음 꿈은 더 단단하고 새롭게 장착됐고 마음은 여유와 감사로 가득 찼다. 아픈지도 몰랐던 자잘하고 많은 상처들이 치유돼 있었다.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돋는 것이 보였다. 그 이후로 나는 꾸준히 여행을 떠났다. 삶이 고단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늘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통찰을 얻고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한 알음씩 안고 돌아왔다. 그래서 감사하다.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이제 당신 차례다. 선택할 자유를 선택할 시간. 당신에게도 초심자의 행운이 반짝이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 기회가 무엇일지 기대된다.